여러분, 유럽 국가 중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2위로 꼽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완벽한 복지,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동화 같은 삶을 사는 나라, 바로 덴마크죠. 그런데 이 나라가 70년 넘게 한 섬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 섬 이름은 그린란드. 얼음으로 뒤덮인 인구 겨우 5만 명의 북극 섬입니다.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린란드의 가치는 1,000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덴마크는 발끈했죠. 절대 안 팔아. 트럼프는 유럽 8개국에 최대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립니다. 유럽은 이로 인해 패닉에 빠졌죠. 트럼프는 아니 미국은 왜 이 그린란드를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사려고 하는 걸까요? 유럽의 동맹을 끊어내더라도 반드시 그린란드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덴마크는 왜 군함까지 띄우며 전시 상황과 같이 방어를 하는 걸까요? 과거 덴마크는 그린란드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뺏었고 여성들을 강제로 불임시켰고 마을을 통째로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복지라는 이름으로요. 지금부터 복지 천국에 가면 뒤에 숨겨진 70년간의 범죄 기록, 그리고 미국이 왜 1,000조를 던지면서까지 이 얼음섬을 노리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온통 난리였어요. 덴마크는 나폴레옹 편에 섰다가 크게 망했죠. 전쟁에서 지면 뭐가 일어나나요? 땅을 빼앗기죠. 승전국들이 덴마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노르웨이를 스웨덴한테 넘겨. 덴마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때 덴마크 외교관들이 기가 막힌 수를 씁니다. 조약서에 이런 문구를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노르웨이 본토는 넘기되 노르웨이가 관리하던 해외 영토는 덴마크가 갖는다. 그 해외 영토가 뭐였냐고요? 바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였습니다. 당시 승전국들은 그린란드를 그냥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로만 봤어요. 그래, 저 얼어붙은 땅은 네가 가져. 이렇게 한반도 10배 크기의 거대한 섬이 종이 한 장으로 덴마크 손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덴마크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2024년이었다면 국제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1814년에는 그냥 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덴마크는 이 섬을 단순히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그린란드를 완전히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을 덴마크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1951년 어느 날 덴마크 관리들이 그린란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덴마크 본토로 데려가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기회예요. 1년만 보내주세요. 부모들은 고민했습니다.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22명의 아이들이 선택됐어요. 나이는 5살부터 8살.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나이였죠. 아이들은 배에 실렸습니다. 3,500km를 항해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린 건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종의 수용시설에 격리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린란드어를 쓰지 마라. 덴마크어만 써라. 모국어를 쓰면 혼이 났어요. 가족 사진을 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과거를 잊어라. 너는 이제 덴마크인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아이들은 그린란드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부모의 품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는 아이들을 고아원에 격리했어요. 이유가 뭐였냐고요? 원주민 부모 밑에 있으면 다시 미개해진다. 이게 공식 사유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바로 저 마을에 사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설령 만나도 대화가 안 됩니다. 아이는 덴마크어만 하고 부모는 그린란드어만 하니까요. 생존자 중 한 명이 2020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하지만 나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나는 그날 이후 평생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22명의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고 여러 명이 평생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비극적인 삶을 보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공식 사과했어요. 하지만 사과로 돌이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인생은 끝나버렸는걸요. 1966년 덴마크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린란드 인구가 늘어날수록 복지 예산이 늘어나요. 병원, 학교, 연금 다 돈이죠. 그런데 만약 인구 증가를 막으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건 아예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자 였어요. 그들은 스파이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스파이럴은
자국 내 삽입하는 피임 기구예요. 코일이라고도 부르죠. 덴마크는 이걸 그린란드 여성들에게 대규모로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동의 없이 했다는 거예요. 1966년부터 1970년대까지 약 4,500명의 그린란드 여성들이 동의 없이 피임 기구를 삽입당했어요. 당시 가임기 여성의 절반입니다. 절반이요. 덴마크 의사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건강검진입니다. 소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죠. 수술대에 눕혔고 마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피임 시술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12살, 13살 어린 소녀들이었어요.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감염이 번졌습니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영구불임이 됐어요. 2022년 한 여성이 자신의 의료 기록을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환자 동의 없이 시술함, 목적, 인구 증가 억제. 그녀는 평생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과 헤어졌고 우울증에 시달렸죠.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고 덴마크 정부의 예산 절감 도구였다는 사실을요. 2023년 생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당시에는 합법이었다고 항변했어요. 합법이요? 사람을 실험 도구로 쓰는 게 합법이었다고요? 이게 복지국가의 민낯입니다. 자국민에게는 천국을 주고 식민지에는 지옥을 선사하는 이중성. 덴마크가 절대 그린란드를 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범죄 기록이 더 널리 알려지면은 덴마크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테니까요. 1953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미국은 소련을 감시할 북극 기지가 필요했어요. 눈독을 들인 곳이 그린란드 북서쪽 끝 툴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이 덴마크에게 제안했죠. 여기에 기지 지어도 되죠? 덴마크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툴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약 27가구 100명 정도의 이누이트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고래를 잡고 물개를 사냥하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죠. 1953년 8월 덴마크 관리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보했어요. 4일 후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미군 기지가 들어섭니다. 4일이요? 수백 년 삶의 터전을 4일 만에 버리라고요? 주민들은 항의했습니다. 우리 땅이에요. 여기서 태어났고 조상들이 묻힌 곳이에요. 덴마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4일 후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강제로 실어 날랐어요. 150km 떨어진 황량한 땅으로요. 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텐트 몇 개 던져주고 끝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툴레 공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공군기지가 아니었어요. 비밀 핵시설이었습니다. 이름은 캠프 센츄리. 미국은 얼음 밑에 터널을 팠어요. 그리고 핵 미사일을 숨겼습니다. 덴마크는 대외적으로 그린란드에 핵무기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뒤로는 미국과 밀약을 맺었죠.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1968년 사고가 터집니다. 핵무기를 실은 B-52 폭격기가 기지 근처에 추락한 겁니다. 플루토늄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방사능 오염이 심각했죠. 덴마크와 미국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그린란드 현지 인부들을 동원해서 맨손으로 방사능 눈을 치우게 했어요. 이들은 나중에 암에 걸렸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입니다. 캠프 센츄리는 폐쇄됐지만 독성 폐기물은 그대로 얼음 속에 버려졌어요. 수천 톤의 디젤 연료, 방사성 물질, 중금속 전부 얼음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있어요. 곧 이 독성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나올 겁니다. 그린란드 앞바다가 오염되는 거죠. 덴마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려면 돈이 드니까요. 결국 피해는 또 그린란드 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덴마크가 그린란드한테 돈 많이 주잖아요. 맞습니다. 덴마크는 매년 약 1조 4천억 원을 그린란드에 줍니다. 그린란드 전체 예산의 60%예요. 병원, 학교, 도로 전부 이 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린란드는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황금 족쇄거든요. 그린란드에는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어요. 히토류, 우라늄, 금, 다이아몬드. 이걸 캐서 팔면 덴마크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린란드가 자원을 개발하려면 덴마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권과 외교권을 덴마크가 쥐고 있거든요. 그린란드가 신청하면 뭐라고 할까요? 환경이 위험합니다. 불허 혹은 안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류.
판결이 나오겠죠. 결국 개발은 무산되고 그린란드는 계속 덴마크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의도된 구조입니다. 덴마크가 돈을 주는 진짜 이유는 통제입니다. 그린란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정치적으로도 독립하려 들 거예요. 그걸 막으려는 거죠. 이런 구조가 70년 넘게 이어지면서 그린란드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청년 실업률 30%, 알코올 중독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1위, 일할 곳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덴마크 돈 받아서 연명하는 삶,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한 그린란드 청년이 2023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덴마크의 애완동물입니다. 먹이는 주지만 자유는 없어요. 게다가 웃긴 건 이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덴마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린란드에는 자체 산업이 없으니까 모든 걸 수입해야 해요. 식료품, 의약품, 건설 자재 전부 덴마크에서 사옵니다. 그린란드에 지급한 복지금으로 덴마크에서 물자를 다시 사다 쓰는 거죠. 결국 덴마크는 왼손으로 돈을 주고 오른손으로 다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린란드는 돈만 거쳐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게 복지인가요? 아니면 착취인가요?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2026년 1월 트럼프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린란드를 사겠다. 세계는 비웃었어요. 또 트럼프가 헛소리하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금액을 듣고는 웃음이 멈췄습니다. 1000조 원. 농담이 아니었어요.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린란드의 가치를 인구 1인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고 미국 편입 시 자치권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린란드에 뭐가 있길래 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걸까요? 첫 번째, 히토류입니다. 그린란드 남부 쿠안네르수이트 지역에는 세계 2위 규모의 히토류 광산이 있어요. 수십억 톤 규모의 히토류 광석이 묻혀 있고 그 안에 포함된 히토류 산화물도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현재 채굴 재련을 합치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60에서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히토류는 뭐냐고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전투기, 첨단 무기와 전자제품 전부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미국은 중국 눈치 안 보고 히토류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전쟁의 핵폭탄급 무기예요. 두 번째, 북극 항로예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 덕분에 새로운 백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시간이 40% 줄어들어요. 수에즈 운하를 안 거쳐도 되거든요. 그린란드는 이 북극 항로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기를 장악하면 전 세계 물류의 판도가 바뀌어요. 누가 이 길목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21세기 무역 패권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 AI 냉각 인프라. 이건 최근에 떠오른 이슈예요. 챗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는 열을 내요. 이 열을 식히는 데에 드는 냉각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린란드는 천연 냉장고예요. 연중 영하.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냉각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군침을 흘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를 누가 많이 갖느냐가 곧 기술 패권이에요. 그린란드는 그 완벽한 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히토류로 중국을 견제하고 북극 항로로 물류를 장악하고 AI 데이터 센터로 기술 패권을 잡는다. 그린란드 하나로 3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1000조 원? 미국 입장에서는 싼 겁니다. 100년 패권을 살 수 있는 거래니까요. 트럼프의 제안에 덴마크는 발끈했습니다. 절대 안 판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즉각 거부했어요. 심지어 군함 2척을 그린란드에 급파했죠. 무력 시위였어요.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덴마크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린란드 안 팔면 유럽 전체에 25% 관세 때린다. 유럽은 패닉에 빠졌어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독일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프랑스는 명품을 팔아요. 25% 관세가 붙으면 산업이 무너집니다. 독일 총리가 덴마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당히 타협 좀 하시죠. 우리까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프랑스도 가세했어요. EU의 단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경제부터 살립시다. 유럽은 겉으로는 우리는 덴마크 편이다 라고 말했지만 뒤로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결국 돈 앞에서는 동맹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주인공인 그린란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민들은 갈등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 가자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덴마크와 함께하자라고 말합니다. 찬성파는 이렇게 말해요. 덴마크는 우리를 70년 동안 학대했어. 이제 독립할 기회야. 트럼프가 주는 돈으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반대파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미국을 믿을 수 있어? 미국 가면 의료비 폭탄 맞아. 지금 우리는 병원비 안 내잖아. 그리고 미국은 우리한테 투표권도 안 줄 거야. 2등 시민이 되는 거라고.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린란드는 지금 알고 있는 악마와 모르는 천사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한 그린란드 청년이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0년 동안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노르웨이의 식민지, 덴마크의 식민지,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나라를 원할 뿐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린란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존엄의 문제예요. 하지만 자본주의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 땅에 묻힌 자원의 가치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저주받은 식민지의 삶을 연명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 엄청 많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들 때 히토류가 필수예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한테 사야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우리 반도체 공장이 멈춰요. 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죠? 미국산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중국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의 호재입니다. 두 번째, 물류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시간이 2주에서 10일로 줄어들어요. 물류비가 30% 절감됩니다. 수출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이득이죠. 특히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제조업체들은 박수 칠 겁니다. 운송비가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니까요. 세 번째, 조선업. 그린란드 개발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배예요. 그것도 특수한 배. 얼음을 깨는 쇠빙선, 영하 40도를 견디는 LNG선. 이거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드나요? 한국입니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이 세 회사가 세계 쇠빙선 시장의 70%를 차지해요. 업계에서는 벌써 수주 경쟁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린란드 개발이 본격화되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선박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국 조선업에 다시 황금기가 올 수 있어요. 그린란드 이슈는 단순히 미국과 덴마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반도체, 우리 물류, 우리 조선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이기면 한국은 수혜자가 됩니다. 덴마크가 버티면 현상 유지, 그린란드가 독립하면 그때는 변수가 생기죠. 어쨌든 우리는 이 게임의 관전자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저지른 70년간의 범죄를 봤습니다. 아동 납치, 강제 불임, 마을 파괴, 핵 오염, 복지 천국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왜 1,000조 원을 던지면서까지 이 얼음섬을 탐내는지도 알았죠. 히토류, 북극 항로, AI 데이터 센터, 21세기 패권의 모든 열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과거의 학대자와 함께 갈 것인가? 미래의 불확실한 파트너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결정은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 우리 일자리, 우리 경제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 밑에 감춰졌던 진실도 자원도 기회도 함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린란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랑한 경제학이었습니다.